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보스턴 브레슬로 단장은 투수 출신이지만 그동안의 투수 영입 성과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강을 완벽히 회복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한 세일을 연봉 보조와 함께 트레이드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세일은 애틀란타에서 사이영을 따냅니다. 지올리토에게 2년 계약을 주지만 지올리토는 곧바로 토미존을 받아 계약 첫 시즌을 날립니다. 토미존에서 회복 중인 리암 핸드릭스와 2년 계약을 맺지만 핸드릭스는 2024년 8월이 아니라 2025년 4월에 돌아왔고 그마저도 14경기 6.59에 그칩니다. 브레슬로는 토미존을 받은 패트릭 산도발과 2년 계약을 맺습니다. 산도발은 지난해 8월에 돌아와야 했지만 복귀가 무산됐고 역시 계약 첫 시즌이 날아갑니다. 뷰러에게 2,100만 달러를 낭비했고 더스틴 메이를 데려오면서 유망주만 날립니다. NL 중부에서 소니 그레이와 요한 오비에도를 데려온 게 잘한 건가 싶은 브레슬로는 레인저 수아레스에게 5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쐈는데 하인블룸이 요시다에게 꽂혔던 것처럼 업계에서는 보스턴 혼자 수아레스를 고평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브레슬로 탓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데버스를 내보내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데버스 트레이드로 받은 4명은 이제 32방 유망주 1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브레슬로는 잭팟 2개를 제대로 터뜨렸습니다. 1년 1,075만 달러에 영입한 체프먼은 32세이브 2블론 1.17을 기록하고 올해의 구원상을 차지합니다. 또 대형 계약을 요구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전혀 부담되지 않는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체프먼은 올해 1,300만 달러를 받고 내년 1,300만 달러의 상호 옵션이 무산되면 보상금으로 30만 달러를 받습니다. 체프먼보다 더 대박은 크로시에였습니다. 2024년 12월 보스턴은 1라운더이자 파이프라인 25위인 카일 틸, 역시 1라운더이자 파이프라인 54위인 브레이든 몽고메리를 포함한 유망주 4명을 주고 크로시에를 데려옵니다. 화이삭스에서 좌완 파이어볼러를 데려온 건 세일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세일의 키와 로돈의 체중을 모두 가지고 있어 피지컬이 좋은 크로시에는 대학에서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았고 코로나 시즌에다 토미존까지 받아 주행거리가 짧은 게 아니라 주행 자체를 안 한 자동차가 됩니다. 19세부터 24세 시즌까지 던진 230이닝은 같은 기간 1300이닝인 커쇼보다 1000이닝 이상 적었습니다. 2024년 크로시에는 선발로 전환했고 마감 시한에 인기 상품이 됩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크로시의 에이전트가 트레이드로 데려가는 팀이 바로 연장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PS 등판을 거부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놈들이 있지 했던 저는 혹사를 통해 몸값을 높이고 장기 계약을 한 다음 쓰러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라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에이전트가 동일한 조시 헤이더는 샌디에고에서 마지막 해에 같은 이유로 연투와 8회 등판을 거절합니다. 메타비는 토미존 복귀 첫 해 160이닝을 던지기로 합의했다가 매치가 월드시리즈에 가면서 216이닝을 던집니다. 이때 보라스는 완강히 버티지만 하비가 매치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하비는 자기관리 실패도 있지만 복귀 시즌의 혹사가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크로쉬가 그렇게 나오면서 마감 시한 트레이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트레이드 불발 이유는 화이삭스의 가격 책정 때문이었지 크로쉬를 원하는 팀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화이삭스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7월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4이닝을 넘기지 않게 하며 크로쉬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12월이 되자 크로쉬의 쟁탈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화이삭스는 가장 적극적이었던 필리스에게 앤드류 페인터를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필리스는 에이단 밀러와 저스틴 크로포드를 주겠다고 했지만 화이삭스가 거절합니다. 돈브로스키가 끝까지 지킨 페인터는 지난해 부진한 시즌을 보냈고 파이프라인 순위가 8위에서 28위로 떨어집니다. 필리스는 크로쉬를 데려왔다면 크로쉬, 산체스, 루사르도, 수아레스를 데리고 다저스와 대결할 수 있었습니다. 애틀란타도 투수들을 내놓았지만 화이삭스는 야수를 더 선호했고 결국 보스턴의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마감 시한 때 달튼 러싱 대신 리버라이언을 주겠다고 했던 다저스는 12월 쟁탈전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스넬과 계약합니다. 유망주를 지키고 싶어한 양키스도 프리드와 계약합니다. 크로쉬는 보스턴이 데려가게 되자 만세를 부릅니다.
미시시피 출신이지만 오티스와 보스턴을 좋아하고 자란 그는 시즌 시작에 앞서 2026년부터 시작하는 6년 1억 7천만 달러 계약에 합의합니다. 6년차부터 11년차, 27세부터 32세 시즌을 커버하는 계약으로 서비스 타임 5년차 투수의 최대 규모 계약이었습니다. 남은 변수는 딱 하나, 2024년 146이닝을 던지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던진 65이닝이 최고였던 크로쉬가 내구성을 증명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크로쉬는 이닝 리그 1위와 탈삼진 메이저리그 1위, 스코볼의 만장일치 수상을 저지하는 사이영 2위에 오르며 자신을 향한 의심들을 날려버립니다. 보스턴 투수가 탈삼진 ML 1위에 오른 건 로저 클레멘스, 크리스 세일에 이어 세 번째로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313K를 했을 때 364개를 잡아낸 랜디 존슨이 있었습니다. 암앵글을 낮춘 크로쉬는 포심 피안타율이 1할 9푼 9리에서 2할 6푼으로 올랐지만 대신 스위퍼가 피안타율 1할 2푼 6리, 헛스윙률 41%로 미친 활약을 합니다. 체인지업도 구사율은 4%였지만 피안타율 9푼 1리와 헛스윙률 42%를 기록합니다. PS 선발 데뷔전의 상대는 양키스였습니다. 크로쉬는 6월 13일 페네이 파크 경기에서 저지를 상대로 7타석 연속 삼진을 이어가다 9회 초에 동점 홈런을 맞아 1대0 완봉승이 무산됩니다. 크로쉬가 4타석에서 던진 공은 스위퍼 하나와 커터 2개, 포심 17개였습니다. 하지만 저지는 4연타석 삼진을 당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몸쪽 낮은 꼭지점에 찍힌 100마일을 그린몬스터 위로 날려버립니다. 크로쉬에게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은 프리드와의 맞대결이자 저지와의 재대결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크로쉬는 볼피에게 솔로홈런을 맞지만 7.2이닝 11K 1실점으로 역투해 팀의 역전승에 큰 기여를 합니다. PS에서 11K 부사사구 경기는 밤비노가 누구냐 그를 깨워서 내 앞에 데려오면 엉덩이를 맞춰버리겠다고 한 페드로가 1999년 양키스를 상대로 7이닝 12K 무실점을 한 데 이어 팀 역대 2위 기록이었습니다. 저지에게는 홈런을 맞았던 코스로 초구 100마일을 던졌다가 첫 타석에서 안타를 맞지만 다음 타석에서는 커터를 던져 먹힌 플라이, 그 다음 타석에서는 커터로 삼진을 잡아내 서력에 성공합니다. 크로쉬는 마지막 공으로 100마일을 던졌고 117구를 던지고 내려갑니다. 연장 계약을 준 팀을 위해 불사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경기였습니다. 보스턴은 2차전에서 요시다의 안타 때 홈으로 들어오지 못한 닉 소가드의 주루미스로 패하고 3차전에서는 슈리틀러에게 당했지만 크로쉬만큼은 에이스의 역할을 확실하게 한 가을이었습니다. 스코볼의 사이영 3연패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후보인 크로쉬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로쉬는 앞서 언급한 대로 4%를 던진 체인지업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음에도 앤드류 베일리 코치, 보스턴에 합류한 소니 그레이와 함께 스플리터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테네시 대학 출신인 크로쉬는 테네시 출신이자 벤더빌트 대학 출신인 그레이와 겨울훈련을 함께했고 그레이가 소개한 벤더빌트대 코치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크로쉬는 스플리터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그립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크로쉬의 체인지업은 포심과의 구속 차이로 성공한 것이지 움직임 자체는 밋밋한 편이었습니다. 지난해 9이닝당 2.0볼넷과 11.23진으로 1볼넷당 5.54개의 삼진이 스코볼에 이어 2위였던 크로쉬는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낀 포심과 커터의 암사이드 쪽 제구, 우타자 바깥쪽 제구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크로쉬는 우타자에게 맞은 21개 홈런 중 16개가 포싱, 커터였는데 저지가 친 몸쪽 100마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바깥쪽이거나 바깥쪽을 던지려다 가운데 몰린 공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딸이 태어나면서 WBC 참가를 포기한 크로쉬는 개막전 선발을 통보받았지만 로스터 경쟁을 했던 화이트삭스 시절의 초심을 잊지 않고 있으며 개인적인 목표를 적어뒀지만 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밝히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크로쉬가 보스턴의 에이스로 롱런하며 제2의 세일보다는 제2의 페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키스는 컵스의 퍼시픽림 스카우팅 책임자였던 마사모토 나오를 데려왔습니다. 다르비쉬와 절친한 걸로 유명한 마사모토는 스즈키와 이마나가의 컵스 입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키스는 다나카 이후 일본 선수 영입전에서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